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비교심과 열등감. 비교는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발전과 노력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욕심과 분노와 불안을 차례로 키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비교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가 켜지는 순간 그 작동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 우리는 비교를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의 성과가 보였다. 저 사람의 생활이 보였다. 저 사람의 표정이 보였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 위에 마음이 이야기로 덧붙입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끝났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의 편집입니다. 편집된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순간 열등감은 정체성이 됩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열등감은 행동을 바꿉니다. 비교가 심해지면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첫째,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달립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깎는 분노로 돌아섭니다. 셋째, 미래까지 불행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다루는 일은 단지 기분을 다스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비교심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마음은 안전을 원합니다. 내 위치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남과 나를 재면 불안이 잠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마취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먹여 살립니다. 비교로 얻는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 마음은 또 묻습니다. 나는 어디쯤인가? 그 질문이 반복되면 삶은 현재가 아니라 평가의 장이 됩니다. 비교가 특히 심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몸이 피곤할 때, 일정이 과할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그리고 화면을 오래 볼 때입니다. 조건이 거칠어지면 마음은 좁아집니다. 좁아진 마음은 작은 차이도 큰 격차로 읽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올라오는 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부족해라는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거칠어졌구나. 지금 내 몸이 지쳤구나. 이 한 문장이 열등감의 불을 줄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원인과 조건으로 봅니다. 비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성격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몰아붙이면 괴로움은 두 겹이 됩니다. 첫 겹은 비교에서 오는 불편함이고 둘째 겹은 자책입니다. 그러니 비교를 볼 때는 이렇게 바꾸십시오. 지금 비교가 켜졌다. 지금 마음이 안전을 찾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는 남을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남의 성과를 보는 순간 마음은 즉시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끊는 길은 남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심판을 멈추면 남의 삶을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을 계속하면 내 삶이 좋아져도 불안합니다.
더 좋은 비교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비교심은 늘 같은 질문을 씁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 질문은 길이 아니라 늪입니다. 특히 답이 나오지 않는 왜는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지금 무엇을 바꿀까? 이 질문은 나를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비교는 과거와 미래를 붙잡게 하지만 수행은 지금을 세웁니다. 비교심과 열등감을 다루는 핵심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포착, 분리, 전환입니다. 이 세 단계만 익히면 비교가 올라와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첫째, 포착입니다. 비교가 켜지는 첫 신호는 대개 몸에서 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얕아지고, 턱이 굳고, 손이 움켜쥐어집니다. 그 다음 마음에서 신호가 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 문장이 들리면 그 문장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호로 보십시오. 비교 모드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알면 자동이 느슨해집니다. 둘째, 분리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갈라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덧붙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나는 실패자라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해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석은 변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해석도 바뀝니다. 그러니 해석을 해석으로 두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는 값을 하나로 압축합니다. 돈, 외모, 성과, 인기, 학벌, 관계. 마음은 이 중 하나를 골라 사람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흔들린다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압축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부분이다. 이것은 전체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열등감의 확장을 막습니다. 셋째, 전환입니다. 비교 에너지를 수행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전환의 핵심은 행동입니다. 비교는 생각 속에서만 커집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달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을 붙여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어깨를 내립니다. 걸음을 몇 번 옮깁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둡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를 정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비교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기 싫고,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집착이 삶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기준이 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집착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방향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방향을 세우는 문장을 하나 드립니다. 남의 성과를 내 삶의 판결로 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이 생기면 마음은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수행은 흔들림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돌아오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비교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비교해야 성장한다는 오해입니다. 비교가 잠깐 동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력은 대개 불안입니다. 불안으로 달리는 성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째, 비교를 놓으면 게을러질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는 것은 집착을 줄여 정확한 판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가 끊기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인을 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비교는 보통 여러 조건이 겹쳐 터집니다. 부족한 수면, 과도한 자극, 불안한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은 과제, 몸의 피로. 이 조건을 하나씩 정돈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만 고치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삶의 환경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비교가 켜지는 순간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멈춥니다. 시선을 내려 발바닥을 느낍니다. 혀의 힘을 풉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 길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몸의 속도가 내려가면 마음의 속도도 내려갑니다. 속도가 내려가면 비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비교가 켜지는 순간 사실 한 줄, 해석 한 줄, 행동 한 줄을 적어봅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해석은 무엇인가? 오늘 행동은 무엇인가? 이 세 줄을 쓰면 마음의 소미 구조로 바뀝니다. 구조가 생기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비현실적입니다. 대신 비교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합니다. 지난달의 나와 이번 달의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성장의 도구로 쓰되 칼로 쓰지 마십시오. 내 삶을 찌르는 비교는 버리고 내 삶을 세우는 비교만 남기십시오. 비교심은 관계에서도 큰 상처를 만듭니다. 비교는 상대를 대상화합니다. 상대를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점수표로 봅니다. 점수표로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는 결국 말과 표정에 묻어납니다. 그때 관계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은 다시 비교를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노음으로 풀린다. 비교에서 생기는 시기는 작은 원한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해 보일까? 마음은 불공평을 붙잡습니다. 붙잡으면 괴로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시기가 올라오면 먼저 인정하십시오. 지금 시기가 있다. 인정은 비난이 아닙니다. 인정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길이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나를 보호하려다 과하게 작동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나를 낮춥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 남이 나를 평가해도 덜 아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열등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열등감은 자기 학대입니다. 겸손은 현실을 보되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현실을 왜곡해 자신을 해칩니다. 열등감이 올라올 때는 내면의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가장 거친 말을 쓰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강단 있는 말은 거친 말이 아닙니다. 강단은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기서 멈춘다. 지금은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은 한 걸음만 한다. 말은 짧고 단호하게, 마음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비교심을 가장 세게 만드는 도구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숫자는 일부를 보여주지만 전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숫자를 삶의 판결로 쓰지 마십시오. 숫자는 도구로만 쓰십시오. 오늘의 숫자는 오늘의 정보일 뿐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좋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을 가르는 눈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정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는 해석을 사실로 굳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견에 질문을 하나 붙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질문이 들어가면 마음은 덜 무너집니다. 정정지는 바르게 힘쓰는 것입니다. 바르게 힘쓴다는 것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커지기 전에 방향을 돌리는 부지런함입니다. 비교가 켜졌다면 지금이 정정진의 자리입니다. 방향을 돌리십시오. 화면을 끄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발바닥으로 돌립니다. 미래를 향하던 생각을 지금의 한 행동으로 돌립니다. 이 전환이 바로 힘씀입니다. 정념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호흡, 오늘의 말, 오늘의 표정으로 내려오는 힘입니다. 비교로 표정이 굳는 순간을 보십시오. 비교로 말이 날카로워지는 순간을 보십시오. 비교로 호흡이 얕아지는 순간을 보십시오. 그 순간을 보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보는 순간 자동이 멈춥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길이다. 비교심이 올라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 대신 감정을 다루십시오. 감정은 파도이고 당신은 파도 위의 배입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방향을 잡는 손잡이가 호흡입니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하면 파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사람은 증명 모드로 들어갑니다. 더 보여주고, 더 과시하고, 더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증명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가치의 확인입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가치에 맞는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친절이 소중하면 오늘 한 번 더 친절을 선택합니다. 절제가 소중하면 오늘 한 번 더 절제를 선택합니다. 정직이 소중하면 오늘 한 번 더 정직을 선택합니다. 큰 선언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이 깊을수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잡기이고 다른 하나는 놓아주기입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걷습니다. 관계가 어긋났으면 사과합니다. 그러나 바로잡을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끝없이 벌을 줍니다. 그러니 선을 그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선이 생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비교심을 다루는 실전 규칙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재생을 금지합니다. 비교를 키우는 화면을 계속 돌려보지 않습니다. 둘째, 판결을 금지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셋째, 예언을 금지합니다. 앞으로도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생, 판결, 예언이 멈추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세 가지를 세우십시오. 알아차림, 수정, 휴식입니다. 알아차림으로 현재를 붙잡고, 수정으로 행동을 바꾸고, 휴식으로 조건을 정돈하십시오. 휴식은 도망이 아닙니다. 휴식은 조건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은 잔인해집니다. 마음이 잔인해지면 비교는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 잠을 지키십시오. 화면을 줄이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식사를 제때 하십시오.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수행도 흔들립니다. 수행은 일상 위에 세워집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 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십시오. 오늘은 단 하나만 하십시오. 내쉬는 숨을 한 박자 길게 하고 오늘의 한 행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한 행동이 흐름을 바꿉니다. 흐름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난다. 비교가 강해지는 이유를 더 깊이 보면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덩어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그 표지판을 지키려 합니다. 표지판이 흔들리면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남을 제어 내 표지판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비교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나라는 것도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흐름입니다. 흐름은 늘 변합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고정표를 붙입니다. 고정표가 붙으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비교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러니 비교를 끊는 길은 남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정하려는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을 떠올립니다. 기분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오늘의 열등감이 내일의 열등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비교가 내일의 비교일 필요도 없습니다. 변함을 알면 덜 붙잡습니다. 덜 붙잡으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판단이 부드러워집니다. 판단이 부드러워지면 선택이 정확해집니다. 비교가 만드는 대표적인 착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결과만 보고 과정을 지웁니다. 그 사람의 시행착오, 도움, 운, 시간, 건강,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둘째, 내 과정만 보고 결과를 지웁니다. 내가 버틴 시간, 내가 쌓은 습관, 내가 지켜낸 것들을 잊습니다. 셋째, 남의 장점과 내 단점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불공평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비교는 조금 약해집니다.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덜 휘둘립니다. 만족은 적당함에서 온다. 비교를 끊는 데 필요한 두 번째 핵심은 적당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늘 과잉을 부릅니다. 더 빨라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합니다. 과잉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흐린 판단은 다시 후회를 낳습니다. 그러니 중도의 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충분함은 무엇인가? 충분함을 아는 순간 비교는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충분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충분함은 정확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불필요한 소모가 줄고 필요한 노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비교로 달리는 노력은 쉽게 꺾이지만 기준으로 걷는 노력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것이 결국 이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남을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며 간다는 뜻입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마음은 나를 작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면 덜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아지는 방식은 종종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은 마음의 기력을 빼앗습니다. 기력이 줄면 실제 능력도 떨어집니다. 능력이 떨어지면 비교는 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이 나오면 그 문장을 바꾸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뒤처졌다. 대신
나는 내 속도로 쌓고 있다. 나는 못한다. 대신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문장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이것이 업의 변화입니다.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든다. 비교심이 강할수록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깎고 안으로는 나를 깎습니다. 정언은 남을 위한 예절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보호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의 말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항상 이래. 앞으로도 끝이야. 이 단정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정 대신 사실을 말하십시오. 지금 비교가 올라왔다. 지금 마음이 좁아졌다. 지금 몸이 지쳤다. 사실을 말하면 문이 열립니다. 관찰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비교는 보통 두 줄로 올라옵니다. 첫 줄은 외부 자극이고 둘째 줄은 내부 평가입니다. 외부 자극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부 평가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둘째 줄을 다룹니다. 둘째 줄이 바뀌면 외부 자극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에는 비교가 커졌음을 인지하고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분명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이제 열등감의 뿌리 중 하나인 인정 욕구를 다룹니다. 인정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인정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하다고 믿는 지점입니다. 그 믿음이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정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존재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존재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걸어가고, 버티고, 다시 선택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자유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미화가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로 보면 부끄러움이 줄고 부끄러움이 줄면 도망이 줄어듭니다. 도망이 줄면 행동이 남습니다. 행동이 남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을 보는 사람은 해석에 덜 끌려갑니다. 열등감이 깊을 때 사람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에서 비교는 더 크게 울립니다. 그럴 때는 작은 연결을 만드십시오. 전부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마음이 좀 무겁다 한 문장만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생기면 마음은 덜 좁아집니다. 좁아지지 않으면 비교는 덜 날뛰고 열등감도 덜 깊어집니다. 비교는 감사도 훔쳐갑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복원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켜낸 것 한 가지. 오늘 내가 해치지 않은 것 한 가지. 오늘 내가 한 걸음 옮긴 것 한 가지. 이것은 과장된 긍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복원하는 훈련입니다. 사실이 복원되면 열등감의 과장이 줄어듭니다. 비교가 끝까지 붙잡는 것은 결국 두려움입니다. 뒤처질까 두렵고, 버림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경보입니다. 문제는 경보를 판결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경보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지금 필요한 보호는 무엇일까? 보호는 자책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이 있어야 판단이 서고,
판단이 서야 행동이 나옵니다. 이제 결심을 하나 세웁니다. 남의 삶을 보더라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이 결심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늦게 따라옵니다. 먼저 행동으로 결심을 붙이십시오. 화면을 줄이고, 잠을 지키고, 발바닥으로 돌아오고,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비교는 종종 서남으로 가장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성실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 혐오가 섞이면 독이 됩니다. 선한 성장과 독한 비교는 다릅니다. 선한 성장은 마음을 살리고 독한 비교는 마음을 태웁니다. 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가? 짓누른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복이 된다. 비교를 가장 부드럽게 녹이는 덕이 있습니다. 수의심입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 대신 축복으로 바꾸는 마음입니다. 수의심은 착한 척이 아닙니다. 수의심은 내 마음의 좁음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비교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좁은 마음에서만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수의심은 이렇게 연습합니다. 누군가 잘된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몸의 반응을 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배가 조이는지, 얼굴이 굳는지. 그 다음 한 문장을 붙입니다. 저 사람의 복이 커지기를, 그리고 즉시 내 삶의 한 걸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만 하고 멈추면 다시 비교가 커집니다. 축복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바뀝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정함입니다. 남에게는 축복을 주면서 나에게는 벌을 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비는 사실 위에 낙인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이유로 나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꾸준함이 남습니다. 꾸준함이 남아야 실제 변화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와 열등감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올라오는 것은 조건이고 알아차림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쌓입니다. 쌓이면 성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훈련하십시오. 내쉬는 숨을 한 박자 길게, 사실과 해석을 분리,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이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초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앉아도 되고 서 있어도 됩니다. 어깨를 내립니다. 턱에 힘을 풉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비교가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떠오름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비교, 열등감, 두려움. 이름을 붙이면 힘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다시 발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발바닥의 감각, 손바닥의 감각, 호흡의 감각. 감각이 뚜렷해지면 생각의 소음은 약해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짧게 서원합니다. 남의 삶을 내 판결로 쓰지 않겠다. 나를 해치지 않겠다. 오늘의 한 걸음을 걷겠다. 서원을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붙이면 됩니다. 붙인 뒤에는 행동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릅니다. 연락을 미루었다면 안부 한 줄. 운동이 멀어졌다면 5분 걷기. 일을 미루었다면 첫 문장 쓰기.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가 흐름을 바꿉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비교가 있어도 걸으십시오. 비교가 있어도 숨을 쉬십시오. 비교가 있어도 친절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이 쌓이면 비교는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진 자리에서 마음은 고요를 배웁니다. 고요는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자라는 힘입니다. 오늘부터는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한 가지를 체크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면인가? 현실인가? 지금 내 몸은 어떤가? 피곤한가? 배고픈가? 숨이 얕은가? 지금 내 말은 어떤가? 단정하고 있는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내 행동은 있는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재판을 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하면 비교는 자동에서 선택으로 내려옵니다. 또 하나, 비교가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수행의 과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에서만 무너지면 돈과 안전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외모에서만 무너지면 시선과 자존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성과에서만 무너지면 인정과 가치의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과제는 숨기면 커지고 비추면 작아집니다. 비추는 빛이 정념입니다. 이 채널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호흡, 오늘의 말, 오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포착하십시오. 해석을 사실로 굳히지 마십시오.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잠과 휴식으로 조건을 정돈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이어지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을 깎는 방식으로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잘함은 자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함은 안정에서 나옵니다. 안정은 호흡에서 시작되고 호흡은 내쉬는 숨 한 박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한 박자를 지키십시오. 고요는 그 자리에서 자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에만 적용해 보십시오. 비교가 올라오는 장면 딱 한 번.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내쉬고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한 가지 행동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한 번의 성공이 길을 만듭니다. 길이 생기면 내일은 더 쉽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은 씨앗이고 행동은 물입니다. 씨앗에 물이 닿으면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자라 비교가 아니라 방향으로 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만 더 길게 내쉬십시오. 그 한 번이 오늘의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도 고요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십시오.